Recording progress. 好，第二个文章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感冒去医院 이겁니다.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다 이겁니다. 누군가가 감기에 걸리고 열이 나서 너무 몸이 불편한 나머지 병원까지 다녀왔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요즘에 우리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자꾸 어린아이인데 열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누나 생각을 하면서 또 이런 문장을 실생활에 또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첫 줄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한번 달려볼까요? 준비됐습니까? 네. 네. 총 10문장이죠, 오늘. 10줄 가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今天早上一醒过来. 여기서 주의할 거는 싱. 자, 싱이 뭐죠? 깨어나다예요. 그리고 여러분, 过来. 过来 원래 무슨 뜻이죠? 야, 야, 이거 재밌는 거 있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过来看看, 过来看看. 예, 건너오다란 말도 있지만 일로 와봐란 말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녀석이 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동사 뒤, 수로 뒤에 있으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정상인 상태로 돌아오는 거. 우리는 정신이 원래대로 돌아오다 그랬죠. 돌아오다. 고엘라이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신이 원래 돌아오다 이럴 때는 꾸얼라이를 씁니다. 이런 게 좀 어렵죠. 진짜 건너오고 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 싱고얼라이, 싱고얼라이. 사종이 싱고얼라이라. 드디어 정신을 찾았다. 이렇게 많이 쓰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도 어려워요. 整个人. 사람이네. 근데 여러분 整个人 이걸 한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온 몸이라고 해석돼요. 整个,个가 사성입니다. 정성이 아니라. 整个 이게 아니라 整个,整个人 온몸이 软,软이 뭐냐면 여러분 부드럽다예요. 소프트. 근데 여기선 나른하다라고 의역이 됩니다. 나른하다라고 할 때 보통 aa 더 꼴로 많이 씁니다. 整个人软软的.整个人软软的. 이렇게. 저 같으면 6글자 한 번에 외울 것 같아요. 온몸이 나른해. 整个人软软的. 이런 식으로. 很想. 되게 하고 싶대요. 뭐를? 继续. 계속해서 睡觉. 그나마 이 세 단락 중에서는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很想. 继续睡觉. 계속해서 엄청 자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죠? 온몸이 나른하니까. 整个人软软的 이런 식으로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醒过来 저도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예요. 네. 우선 성쌤이 말씀해 주셨던 거에 제가 하나만 더 보태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싱이라는 글자는 깨다입니다. 꼬라이를 넣었기 때문에 깨어나다, 정신을 차리다, 정신을 되찾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적어드린 이 한자 발음은 혼입니다. 자, 이 글자가 여러분 사실 전혀 생소한 부수가 아닐 겁니다. 여기에다가 여자 할 때 열을 넣으면 똑같이 발음하고요. 그거는 결혼할 때 혼입니다. 하지만 여자를 안 쓰면 이 부분만은 혼미하다 할 때 혼입니다. 성쌤이 말씀하셨잖아요. 꾸얼라에는 정상인 상태로 돌아오는 거였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혼이라는 글자는 혼미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쓰러졌다라는 얘기를 할 때 혼러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혼 건너가다 가야 되겠죠. 昏过去了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혼절하고 정신을 잃은 거예요. 이제 느낌 좀 더 오시죠? 醒过来 깨어나다, 정신 차리다, 昏过去 혼미해서 정신을 잃다, 쓰러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好. 그리고 뒷부분에 이 부분 발음을 하실 때 여러분 각별히 조심해 주세요. 일단 발음이 다 완 이거고요. 여기에 몸 완에다가 자음 똑같이 르를 넣었기 때문에 발음하기 힘든 포인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다 잘 지켜주기. 그 다음에 완 표현이 안으로 바뀌지 않게 꼭 두 가지를 명심해 주세요. 그래서 전체를 연달아서 읽으면 软软的. 심지어 삼성 조합이기 때문에 앞에 일을 이성까지 바꿔줘야 되네요. 整个人软软的.整个人软软的. 언제 많이 쓰죠? 몸살이 났거나 기운이 온몸에서 쫙 빠졌거나 또는 슬픈 얘기거나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서 온몸에 힘이 탁 풀렸을 때 이럴 때 整个人软软的. 아무 기운이 없다 이 얘기죠. 자, 처음부터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을게요. 今天早上一醒过来整个人软软的很想继续睡觉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요거까지만 기억해 주세요.
요继续라는 단어가 동사이기 때문에 이 단어로 문장을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 하던 일 마저 하세요. 이게 继续입니다. 근데 이 녀석 뒤에다가 뭔가를 더 붙일 수가 있어요. 继续 뒤에다가. 그럴 때는 꼭 명심해 주세요. 꼭 행동이 될 수 있는 동사만 붙일 수 있다. 그래야지 어떤 행동을 멈췄던 걸 계속 이어가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 줄이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오늘 만약에 이 수업을 안 들었다 치고 이 행동을 한번 중국어로 해보시겠어요? 자, 이게 엄마 손이에요. 엄마 손이 제 이마를 내 손 아니에요. 이 행동, 이 행동. 예, 이게 이겁니다.摸, 어루만지다, 쓰다듬다. 마마, 摸一摸我的额头说. 여기 지금 이마는 여러분, 额头, 터를 경성으로 많이 합니다, 여러분. 额头说, 额头 이렇게 보통 안 올립니다, 여러분. 额头说, 토가 아니라 터, 그죠? 엄마가 내 이마를 한번 어루만지면서 말합니다. 말씀하시길, 그죠? 모이모. 제가 봤을 때는 의어토를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이 모어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동작 동사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어루만지다, 모이모, 모이샤, 不好안 되겠다, 안 좋아. 好像是发烧了, 发烧 기초 단어죠. 병원 관련해서 꼭 나오는 말입니다. 열나다, 好像은 뭐죠? 好像 마치 뭐뭐인 것 같다라는 부사입니다. 제가 너 좋아하는 것 같아. 다 好像喜欢你. 그 好像이죠. 好像是发烧了. 야, 열났다. 이게 아니라 열이 나는 것 같다. 확실한 건 아니고 뭔가 추측을 하는 거죠. 好像是发烧了. 이거 안 되겠어. 열 나는 것 같아. 딱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좋아요. 发烧, 额头, 摸. 강조하고 싶은 새 단어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한테 표기해드린 걸 한 덩어리로 생각해 주세요. 이만큼. 자, 그 다음에 뒤에 색깔을 바꿔서 이 부분 이렇게. 되게 희한하죠? 원래는 이만큼 긴 부분과 이렇게 짧은 부분이 합쳐져 가지고 가운데쯤을 해서 끊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를 끊어야 됩니다. 자, 먼저 이 sure라는 글자 여러분 모두 아시잖아요? 어떤 내용을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말을 넣으면 말을 하다가 되는 거고 말한 내용을 넣으면 그런 내용, 그런 얘기, 그렇다고 말했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앞부분에 보시면 모이모라는 단어는 행동이 되겠고요. 만진 대상이 뭡니까? 나의 이마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어머니가 한 행동이에요. 우리 가끔 가다가 그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머리를 짚어보더니 얘기했다. 이 사람은 한번 둘러보더니 얘기했다. 이 사람은 직접 겪어보더니 얘기했다. 한국어에는 무엇을 하더니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잘라줘야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잘 올 겁니다. 중국에는 그런 어미조사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부분이 없잖아요. 때문에 무슨 행동을 하더니 말했다라는 부분에 그 어감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슈어 앞에서 텀을 두는 거예요. 잘 들어볼게요. 妈妈摸一摸我的额头说 이렇게 됩니다. 완전히 뚝 끊으라는 건 아니고 조금 앞부분을 이어서 읽는 거에 비해서 살짝 텀을 더 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妈妈摸一摸我的额头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不好 아차 아이구야 어머 어떡해 이거예요. 好像是发烧了 확신은 아니지만 딱 봤는데 열이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죠? 네. 끊어 읽는 부분, 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 부분, 표현하는 방법 이런 포인트를 살려서 제가 한번 추가 말씀드려봤습니다. 허더. 마이크 안 켜졌습니다. 한 문장 더 하고 싶을까요? 한 문장? 네. 네, 좀 올려주세요. 아, 이런 우연이 있나. 오늘 진준쌤이랑 요새 인터넷 인강 많이 찍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인강에 나왔던 단어가 나오네요. 깐. 여러분, 중국어에서 이 깐이라는 글자가 보이면은요, 시간이 좀 급박한 겁니다. 서두르다 긴박하다의 뜻이 많이 내포돼 있으니까 독해하실 때 이 단어 나오면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선 깐진이 한 단어입니다. 깐진. 얼른 이런 뜻이에요. 서둘러서 니 깐진来 이거 외우면 돼요. 니 깐진 来, 니 깐진 吃, 얼른 먹어, 얼른 이런 뜻이죠. 타 깐진. 그녀가 여기서 그녀가 뭐겠어요? 그죠? 엄마죠. 타 간진 바
바가 나왔어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세요. 뭐뭐를이죠. 그죠? 뭐를 뒤에 명사를 어디까지 명사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기원지 뭐예요? 체온계입니다. 체온계를 서둘러서 가지고 왔다. 나고 알라이. A, 바, B, 나고 알라이 패턴은 진짜 많이 쓰는 말입니다. 같은 꾸얼라이지만 다르죠. 여기서는요. 진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신분증 가지고 와봐 거기. 니바 신분증 나고 올라. 니바手机 나고 올라. 이렇게. 니바 슈 나고 올라. 딱 그겁니다. 정말 많이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给我량이 아니라 이게 원래 사성으로 많이 쓰이죠. 뭐 품질 말할 때 질량 그죠? 여기서는 체온을 재다라고 할 때 량입니다. 량体温 진짜 많이 쓰죠. 나에게 체온을 재줍니다. 그죠? 량体温 동사로 쓰일 때 이 이성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果然 과연이라는 한자죠. 이게 진주쌤이 또 밑에 한글을 또 기가 막히게 해놨어. 과연 열이 났다. 맞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해석할 때 과연 열이 났다라고 외우시면 못 써먹잖아.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걔가 왔었고 란 탈라일러 이렇게 괜찮죠? 아니나 다를까로 외우시면은 진짜 여러분들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꾸어란 꾸어란 이렇게 저 이 세 번째 줄 띠사항의 가장 키포인트는 간진 A把 B 拿过来 量体温果然 이 단어들입니다. 네, 성쌤이 말씀 주셨던 거에 기반을 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제가 여기에다가 적어드린 게 보이시죠? V 그리고 체온, 체중, 키를 넣었는데 여기에 넣어야 되는 녀석이 바로 이겁니다. 량이라는 글자가 수량과 양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사일 때는 잰다라 그랬죠. 수치로 어떤 걸 매길 수 있는 부분에서 보통은 체온을 재다, 체중을 재다, 키 재다 이게 다 량입니다. 자, 체온은 말 그대로体温, 체중은 体重, 무게의 중자를 넣어서 体重, 키는 뭘까요? 옛날에 니个子多少할 때 저个子를 생각해서 量个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 身体 할 때 그쵸? 身 넣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이기 때문에 키라서 高, 身高, 量身高 이겁니다. 好, 그래서 量体温, 量体重, 量身高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 效果 할 때 果에다가 然后 할 때 然을 넣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이라는 한자가 맞습니다. 근데 한국어에서처럼 과연 그럴까? 과연 그 사람은 올까? 이게 아니에요. 한자만 같을 뿐이지 쓰임새가 완전 다르게 발전해서 왔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 사람들이 뻔히 알만한 것, 이런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이런 결과가 따를 만한 것에 대해서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예상 적중했다라는 느낌으로 많이 씁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 이 단어를 나중에 회화에다가 갖다가 못 써요. 자, 우리 쓰는 연습해 볼게요. 예. 자, 어제 저녁에 친구가 나랑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야,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 적당히 마셔. 조금만 마셔. 했는데 친구가 에이, 메이션 괜찮아. 내 주량 몰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튿날 아침이 됐습니다. 회사 딱 왔는데 친구가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내가 예상한 대로 안 왔습니다. 역시 안 果然他 왔습니다. 没来 시작. 果然没来.果然没来. 이렇게. 야, 빨리 출발하자. 야, 괜찮아, 괜찮아. 차 타고 금방 가. 야, 차 막히면 어떡해? 야, 괜찮아. 오늘 무슨 주말도 아니고 차 안 막혀. 출발했습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차가 막히네요. 果然堵车.果然迟到了.果然很忙.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쓰는 방법까지 아셔야지 발음, 용법, 회화에다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로 제가 더 추가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세 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고요. 이렇게 세 줄. 6분밖에 없으니까 그냥 시키겠습니다. 바로 자 귀숙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띠항 도전하세요. 첫 번째 줄 아, 해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今天早上一醒过来，整个人暖暖的，很想继续走睡觉. 아, 很想继续睡觉. 네 정말 귀숙님은 제가 오래 뵀잖아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수박하긴 해도 성조가 좀 맞으려고 노력이 막 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거 마지막 줄. 很想很想继续睡觉， 사성이 여러 개 있죠? 네. 很想继续 해보세요. 很想继续继续继续 그렇죠. 쥐라 아까 그러셨어요. 쥐가 아니라 继续睡觉很想继续睡觉睡觉睡觉睡觉 睡觉 내리 찍는 거 제가 또 봐드리겠습니다. 아, 좋은 도전이에요. 앞에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요거 좀 1대1로 봐드릴 거니까.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해보세요. 很想很想 아이, 很好.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수님. 감사합니다. 네, 에이, 잠시만요. 타임요. 네. 네. 누구 한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모든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끔 가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몸의 자세거나 내 몸에 긴장을 하는 부분이 있게 돼요. 자, 저 한번 봐주실게요. 화면 봐주세요. 우리가 사성을 발음을 할 때 제가 직접 현장에서 저한테 이렇게 얼굴 맛보면서 마주 보면서 발음과나 성조를 바로 잡아주신 분들 할 때 제가 느꼈던 게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어요. 자, 제 어깨를 봐주세요. 평소에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힘을 주세요. 사성을 내려야 돼요. 힘을 줘야 돼요. 힘을 줘야 돼요. 점점 허리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까지는 안 올라가도 이게 느껴져요. 이게 긴장을 하는 게. 왜냐하면 힘을 주라는 얘기가 이 발음 자체에다가 힘을 주어서 내 목을 조이면서 억지에서 높이라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가 달라요. 봐봐요. 지금 계속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잠을 자라는 단어도 그렇고 자, 찌라는 발음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걸 굳이 우리 한글로 적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네, 쯔이예요. 한 음절이지만 두 음절로 생각할게요. 자, 그럼 어디다가 힘을 주라는 얘기냐, 선생님들이? 여기에다가 힘을 주라는 얘기예요. 힘을 주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찌 이거예요. 그래서 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계속 일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찌 이게 아니라 찌 이걸 하라는 거거든요. 잠을 자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쉬부터 힘을 주라는 게 아니라 쉐이 에이 이걸 떨어뜨리라는 얘기예요. 물론 우렁차게 또랑또랑하게 했을 때는 찌, 쉐 이게 맞겠지만 모든 말을 그렇게 힘을 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요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지수님. 네네. 네, 두 번째 줄 갈게요. 妈妈，摸一摸我的额头，说不好，好像是发烧了。 네,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하오샹부터 읽어볼게요. 잠시만. 好像是发烧了。 好像是发烧了. 샹부터 일성이 됐어요. 好像好像 하오 올리지 마시고 반삼성 하오. 好好像好像 오케이. 好像是만 해보세요. 好像是 올라갔어요. 샹이. 好像是好像是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하세요. 好像是 오케이. 好像是发烧了. 출발. 好像是发烧了。 非常好. 그거예요. 녹화 버전 들어보세요. 네. 네. 진준 쌤이 또 하신 말이 있나 봐요. 어루만지다라는 부분 세 글자 모이모 다시 해볼까요? 摸一摸 지금 이게 맞아요. 근데 방금 전에 하실 때 이렇게 안 하시고 모이모 이렇게 했습니다. 차이점 무엇인지 아실까요? 모이모랑 모이모 어떤 차이가 있죠? 끄듬이 약간 뭐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차이가 뭘까요? 했는데 차이점을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틀렸다가 맞았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틀렸다는 포인트는 뭐냐? 이렇게 생긴 발음을 이걸로 하면 안 된다는 게 틀린 포인트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건 한국어에서는 오라고 하지만 중국어에서 이 발음교를 오라고 읽는 경우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워예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얘는 뭐가 아니라 뭐예요. 뭐. 니 뭔데 뭐. 어디 갔다 왔어? 뭐 이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입 모양 볼게요. 뭐가 아니라 뭐 이거예요.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이 뭐 아니에요. 포인트는 뭐이 뭐. 다시 해봅시다. 摸一摸， 맞아요. 그렇게 하세요. 열어주는 느낌이 느껴져야지 이 발음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발음할 때 연습할 때 하잖아요. 포, 포. 나 진짜로 양심적으로 말했을 때 한국인 선생님인데 이걸 기초 수업을 할 때 포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어, 어머, 유튜브에? 어. 어머, 네, 꼭 명심해 주세요. 이건 어머. 열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발음을 할 때는 이렇게 모음을 넣어줘서 발음 연습하기 때문에 이건 항상 오가 아니라 와 이렇게 열어주는 발음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모든 분들 다 똑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한다가 아니라 이런 습관을 가지면 나중에 더 어려운 발음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조심하자 이 얘기예요. 알겠죠? 충격적이네요. 이따 물어봐야 되겠다. 이 뽀가 아니, 그러면 아니지. 네. 자, 진아님 세 번째 줄 할게요. 他赶紧把体温计拿过来，给我量体温，果然发烧了。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세 글자 빠르게. 拿过来， 좋아요. 하나. 김준쌤 뭐 하신 말씀 있나요? 아니요. 마지막에 있는 열이 나다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发烧了， 샤오 이것보다는 조금 된 소리를 넣어서 파샤오러 发烧了。 지금이 딱 오케이. 좋아요. 啊，对， 좋습니다. 세 분 시키자마자 바로바로 말씀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잘하셨어요. 네. 다음 줄 볼까요? 다음 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갑니다. 칸라이. 오다 아닙니다. 칸라이가 한 단어고요. 라이는 경성으로 말하면서도 괜찮아요. 칸라이. 보아하니 最近 注意가 아니라 追. 빨리 발음하니까 잘 안 들리기도 하죠. 最近 注意는 아니에요, 진짜. 最近 天气. 이 날씨 발음을 너무 많이 틀려요. TN치 이런 분 안 되고 TN치 TN을 높이 하셔야 됩니다. 일성사성에서는 일성이 문제예요, 보통. TN치 일성이 높아야 사성을 할 공간이 많아집니다. 看来最近 TN치 이런 식으로 보아하는 요새 날씨가忽冷 忽热 패턴 노트 하나 만드셔서 쓰세요. 후 A, 후 B. 보통 A, B는 상반된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가 많이 옵니다. 커졌다가 소리가 작아졌다가 성인, 후다, 후샤 이런 식으로. 예, 추웠다가 더웠다가 이렇게 한다. 요즘 날씨가 좀 딱 그렇지 않나요? 봄 날씨가 좀 일교차가 크니까 그죠? 所以 수오 아니고 우어로 끝나야죠. 네, 유오는 어로 끝나는 게 좋아요. 수어 말하다 할 때처럼 所以 찌우가 아니라 叫 아유 사이에 오 신규 멤버들 계시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叫 그래서 바로 저가 아니라 着凉了 이게 감기 걸렸다예요. 같은 말로 感冒了도 있죠. 우리도 감기에 걸렸다, 곧불에 걸렸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예. 着가 이게 발음이 되게 많아요. 예, 着凉了 반드시 이게 한다니까 뭐 앞에 동사를 찾지 마시고요. 좋아요. 着凉 네, 추가 설명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쌤 말씀 주신 것처럼 着凉, 감기 걸렸다는 말이 맞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분 감기 걸렸다는 단어가 어떤 게 있죠? 感冒가 있죠. 맞죠? 感冒. 사실 여러분 감기에 걸렸다라는 단어가 한국어처럼 똑같이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흔히들 말하는 이런 거 있죠. 코감기, 목감기 이런 거.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목이 아팠을 때 우리 보통 그러면 목감기 걸렸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면 嗓子 감기 걸렸다 嗓子感冒了 no. 알아는 들을 거예요. 왜? 嗓子를 알아들었고 감마오를 알아들었기 때문에 감기 걸려서 목이 좀 나갔다는 얘기인가 정도로 알아들 겁니다. 자, 코는 비즈입니다. 그러면 비즈 감마오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어에서 말을 하는 감기는 카테고리를 따로 나눌게요. 자, 우선
앞에 등장했었던 그 간마오라는 제목에 나와 있는 단어는 진짜 모든 그냥 감기라는 표현을 할 때 명사로 쓸 수도 있고 감기 걸렸다라는 동사로 쓸 수도 있고 약을 얘기할 때 간마오야 하면 감기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만능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근데도 중국 사람은 이 자오량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써요. 자, 이제 이 문장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看来最近天气忽冷忽热. 자, 내가 걸린 감기는 다른 사람한테 전염됐다는 뜻입니까? 우리 엄마가 감기 걸려가지고 같이 밥 먹다 보니까 내가 옮았습니까? 아니죠. 앞에서 지금 어떤 탓을 했습니까? 날씨 탓을 했죠. 날씨가 어떻게 되죠? 추웠다 더웠다 갑작스럽게 급변하고 있으니까 그 온도 차이에 내 몸이 적응을 하지 못하고 차가운 걸 당하다 보니까 감기에 걸렸다. 그래서 일교차 때문에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 때문에 걸린 감기, 즉 찬바람 맞아서 걸린 감기 이런 건 다 좌우량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좌우량이라는 단어가 깐머의 어느 종류겠죠. 왜냐하면 어제 내가 이불을 잘 못 덮고 자서 제대로 못 덮어가지고 좌우량 했습니다. 가능하겠지만 어제 내가 친구랑 밥 먹었는데 친구가 감기 걸렸습니다. 내가 걔한테 좌우량 당했습니다. 이 말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깐머는 다 쓸 수 있거든요. 친구한테 옮아서 깐머 하실 수도 있고 제대로 이불 덮지 않고 또 옷을 제대로 입고 다니지 않아가지고 추운 날씨에 깐머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 더 추가로 지금 보고 있는 이 글자가 성조가 보통 세 가지에다가 발음도 세 가지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배우는 쭈어가 있고요. 두 번째 배우는 좌우가 있고요. 앞으로 더 자주 고급까지 올라가면 배우게 되는 주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좌우라는 글자를 꼭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은 시작과 어떤 것이 어디에 닿았음을 얘기할 때 많이 씁니다. 차가운 것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이 어떤 걸 아픈 병을 시작했습니다. 着凉. 잠을 자는데 잠에 들었습니다. 睡着了. 불이 탁 닿아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불 붙어서 화재가 납니다. 着火了. 다 이 着라고 읽을 때는 경우예요. 好,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好, 넘길게요. 다음 줄로. 네, 자오량 감마오. 무심코 쓸 수 있는 건데 확실하게 설명을 들었어요, 우리. 자, 我总是这样. 와, 요거. 나는 늘 그랬어. 나는 늘 그래. 이거는 패턴 만드세요. A 总是这样. 사람 집어넣어서. 니 总是这样. 넌 늘 그래. 늘 핑계야, 너. 이런 거. 니 总是这样. 맨날 지각이야. 요렇게. 아, 느낌상 무조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많이 쓰는 말투입니다. 我总是这样. 넌 늘 그래. 이런 식으로. 난 늘 그랬어. 자, E, A, 就 B, 就 아니거든요. 就 뭐죠? A 하자마자 B 하다 혹은 A 했다 하면 B다. A 하자마자 B 하다는 보통 많이 알고 계시죠? A 했다 하면 B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E 发烧就浑身没有力气. 뭐 줄여서 没力气, 뭐 没劲儿, 뭐 다 되는데 浑身 이것도 온몸입니다. 뭐 비슷한 말로 온전할 점자 써서 全身, 그죠? 네, 浑身没力气. 浑身没有力气, 기력, 힘, 力气, 그죠? 그래서 열 났다 하면 난 기운이 없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열 나자마자 기운이 없다도 뭐 이론적으로는 되겠지만 아까 전자에 해석한 게 낫지 않습니까? 예, 열 났다 하면 기운이 없어. 不停的 하지 마세요의 이성경성 제일 어려워하십니다. 예예 하고 하세요. 할아버지 예예 停的 不停的 아니고 不停的 끊임없이 동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야, 제 말 있잖아요. 깃발을 죽여서 다 不停的说, 다 不停的说话. 요거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입니다. 예, 계속 나불나불거려. 不停的 멈추지 않고, 예, 계속 쉬지 않고 咳嗽 기침한다 이거죠. 咳嗽 소 아니에요. 오유는 어우 咳嗽 不停的咳嗽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줄에서 꼽은 가장 중요한 패턴은 이겁니다. 오히려 E, A, G, O, B보다 이거 A 总是这样 이거. 오케이, 좋아요. 자, 그리고 제가 끊어읽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찌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찌오라는 글자가 하나의 기준이에요. 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끌어읽고 그 다음에 어떤 글자를 어디에다가 바짝 붙여주는지 먼저 여러분 표기 안 할 테니까
듣고만 먼저 한번 환원해 보세요. 어디가 어떤 글자가 바짝 달라붙는지. 들려드립니다. 一发烧就浑身没有力气. 다시요. 一发烧就浑身没有力气. 자, 어떤 단어가 각별히 살짝 발음하고 어디에 붙여졌습니다. 느껴지나요? 다시 한번. 一发烧就浑身没有力气. 이겁니다. 성조는 사성 그대로 하는 게 맞지만 뒤에다가 바짝 붙여줍니다. 다른 단어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이 났다 하면, 열만 나면, 이 경우가 생기기만 하면 늘 바로 이러더라. 이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야, 진짜 복 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진짜 누우면 바로 자더라. 이런 말 하잖아요. 자, 눕다, 이 당샤. 바로 잠에 들다. 아까 얘기해 드렸습니다. 쉐이는 자는 거고 잠에 들었다 그러면 쉐이 자오라 그랬죠. 그러면 바짝 붙여줬을 때他一躺下就睡着就睡着就睡着 여기서 就睡着就睡着 뒤에다가 바짝 붙여주는 겁니다. 이게 말하는 습관과 발음하는 방법이고 낭독이기 때문에 또박또박 연습해 둔 다음에 나중에는 이 포인트를 살릴 줄 알아야지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내가 듣자마자 바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포인트를 지켜주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이 포인트를 알아줘야 되는 거죠.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就浑身 이 포인트 잘 들어보세요. 시작합니다. 我总是这样一发烧就浑身没有力气不停地咳嗽 이렇게 됩니다. 두 줄이었습니다. 오케이. 한 줄 더 하고 시켜보겠습니다. 조금 올려주세요. 지워주시고. 갈게요. 到了医院. 到는 야 오랜만에 쉬운 到네요. 그죠? 예, 동사로 쓰이면 도착하답니다. 사실 여러분 到了医院 하고 마침표가 왔어요. 그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병원에 도착했다예요. 근데 문맥상 이것은 병원에 도착했다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병원에 도착해보니 이렇게 여기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걸 만들어야죠. 해석. 이런 게 바로 독해입니다. 到了医院里面的人可真多啊. 里面 이걸 사성으로 발음하시든 경성으로 발음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이따 진준 쓰면 몇 성으로 하시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사성으로 좀 하거든요. 里面的人 이렇게. 里面的人里面的人 다 됩니다. 可真多啊. 자, 여기서 그 없어도 됩니다. 그냥 里面的人真多啊 상관없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이 거랑 쩐이 보통 많이 붙고요. 可真 A야 이렇게.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可真漂亮啊 이렇게 하지 말고 되게 빨리 지나가요. 그가. 아야, 她可真漂亮啊. 她可真漂亮啊. 들릴 듯 말 듯 그가 막 확 지나가요.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이 그랑 같이 오는 짝꿍이 타이랑 비슷한 말로 그 땡땡 럭이 패턴도 있었고요.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는 이 패턴이랑 뜻은 비슷하겠지만 그전 에야 요거 물론 어기조사 생략 가능합니다만 한번 써보세요. 人可真多人可真多啊 이렇게 人可真多啊 可真 이렇게 천천히 읽으면 맛깔나지 않아요. 확 지나갑니다. 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可真 A야 요것도 패턴에 들어갈 만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 따오라는 글자를 어디에 가다라는 표현으로 취 대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존 수업을 하면서 연동문으로 표현할 때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취 어떤 장소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사를 한번 넣어서 어떤 행동을 하다. 그러면 여기에 가서 뭘 하다. 자, 쉽게 중국 가서 친구 만났어요. 去中国见朋友 이 구조잖아요. 근데 이 취라는 글자 대신에 지금처럼 따오라는 글자를 바꿔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아까 성쌤도 말씀 주셨지만 따오는 어디까지가 아니라 어디에 도착하다, 어디에 가다라는 동사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오 중국 见朋友 심지어 따오 뒤에 장소 한 다음에 가다를 한 번 더 넣고 그 다음에 동사를 넣을 때도 있습니다. 따오 중국 去见朋友 이렇게 이 취를 또 어떻게 바꿀 때가 있냐? 오다라는 라이로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중국에 있는 겁니다. 중국에 와서 친구를 만나. 到中国来见朋友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게 복잡하다라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구나. 내가 이걸 말해도 저걸 말해도 웬만해서는 잘 틀리진 않겠구나라고 좋게 생각해야지 나의 중국어 공부에 힘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到 장소 가능합니다. 그래서 到了 医院이라는 것은 병원에 도착하니까 와 진짜 사람 많더라라는 얘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 줄 연달아서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겁니다. 칸라이부터.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세 분을 시켜보겠습니다. 은빈님. 네. 네, 반갑습니다. 칸라이부터 첫 줄만 읽어주세요. 哎，看来最近天气忽冷忽热，所以就着凉了。 잘하셨어요. 好，非常好. 여유 있게 통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굳이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소위 뒤에 조금 느려졌어요. 그죠? 아무래도 생소한 단어다 보니까 소위 저 자올량러 빨리 할 수 있도록 더 금방 될 겁니다. 은빈님,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정환님, 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 줄 할게요. 对，我总是这样，一发烧就浑身没有力气，不停的咳嗽。 자, 너무 진준쌤도 지금 동그라미 쳤는데 훈션 그랬어요. 훈이 아니라 UN 사이에 으어 들어가야 돼요. 어이, 훈. 운, 혼, 浑身 혼션. 다시 浑身 훈 그랬어요. 浑身 자, 혼 해보세요. 浑身, 浑身 浑身 나온다 한글. 浑身 지금이 좋아요. 좋아지고 있어요. 진준쌤이 쓴 혼으로 해보세요. 의식해서 일부러 좀 어색하게. 浑身 浑身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자, 不停的부터 읽어보세요. 不停的咳嗽 咳嗽 아니고 咳嗽. 咳嗽 네, 좋아요. 咳嗽. 咳嗽 오율은 어우예요. 써우예요. 써우. 咳嗽. 咳嗽 좀 나의 咳嗽. 咳嗽 써 아니고 써우. 咳嗽 네, 좀 나아졌어요. 오케이. 기억하세요. 마감 처리가 네. 우로 끝내야 됩니다. 咳嗽. 이렇게. 네. 네, 봐드릴게요. 자, 다음 우리 소연님. 아, 마이크가 안 돼요. 오케이. 일단 대기 그럼. 되면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럼 다 시켰나요? 다 시켰네. 귀숙님. 예, 네. 지금 안 한 분 없죠? 오케이. 자, 귀숙님. 따올라. 到了，到了医院，里面的人可真多呀。 따올라 이위엔. 일성사성일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성이 낮으면 안 예뻐요. 따올라 이위엔. 자, 확 높여보세요. 따올라부터 시작. 到了医院，里面的人可真多呀。 많이 좋아졌어요. 네, 맞아요. 그전도와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위엔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좀 올려주세요. 자, 마지막 네 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짧네요. 땅을 하오지요. 여러분, 글쎄요, 여기 지금 보고 계신 7분 중에서는 이 하오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오지요, 하오지요로 시작하는 말. 롱타임 노시 시작. 하오지요, 보지엔. 그렇죠. 이 지요, 지유 아니죠? 지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 문화 할 때 구자입니다. 오래된. 이 숫자 때문에 숫자 9를 좋아하잖아요. 장수, 오래된. 그죠? 하오는 보통 여기서는 좋다가 아니라 매우의 뜻이에요. 흔지요. 그죠? 예, 매우 오랫동안 기다렸다니. 终于, finally. 아이, 참, 와, 여기 또 나왔네. 위 아닙니다. 절대 이렇게 표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어로. 와유는 입을 오므려서. 그죠? 위가 아니라 가로로 오므리세요. 终于, 终于. 룬 아니고, 아까 언급해드렸죠? 루언이에요. 轮到我了, 轮到我了. 워낙 빠르니까 룬으로 들리는 거지, 룬이 아닙니다. 룬따오가 아니라 轮到我了. 룬은 원래 자동차 바퀴할 때 바퀴예요. 轮到 A러 패턴입니다. A 차례가 되었다예요. 바퀴가 나한테까지 굴러온 거예요. 내 차례예요.
my turn 이거예요. 轮到你了. 네 차례가 되었다. 이렇게 외우면 오히려 쉬워요. 이거는. 轮到A了까지. 괜찮죠? 오랫동안 기다렸더니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다. 저 같으면 이거 필기할 것 같아요. 轮到A了. 네, 좋아요. 자, 제가 하나만 추가드리겠습니다. 终于라는 단어가 마침내, 드디어 이런 뜻이잖아요. 이 단어가 만약 문장 전체 진짜 맨 앞에 들어가서 잠깐 텀을 두면서 终于 뭐뭐뭐뭐 이렇게 할 때 빼고는 정말 극소수의 경우를 빼고는 항상 주어가 있으면 주어 먼저 쓰고 지금 나와 있는 이 终于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지금 미리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작문할 때 정말 잘못 쓰거나 이상하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저한테 물어보죠. 그럼 얘는 왜 제일 앞이냐? 요건 뭐요? 앞부분에 지금 주어가 없습니다. 그 주어가 없으니까 종 위로 시작된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 기다리는 순서, 그 순서가 드디어 굴러서 나한테로 왔다이기 때문에 만약 순서라는 명사 주어를 넣어준다면 순서 终于轮到我了 이렇게 표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는 있어도 주어가 있는 문장에다가 무엇이 드디어 마침내 뭘 했다는 꼭 주어를 쓰고 终于가라고 쓰는 겁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요즘 봄이 왔잖아요. 네, 봄은 봄날은 춘티엔입니다. 춘티엔. 자, 왔다. 정말 쉽거든요. 왔네, 왔어. 来了 해도 되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도착했다라고 해서 춘티엔 따오라 할 수 있습니다. 야, 진짜 이제 겨우 드디어 봄이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드디어 봄이 왔다. 한국어에서는 드디어가 먼저 나오죠. 중국어에서 어디에서 나오라고 했죠?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자, 이거 가능하신 분 바로 당당하게 손 들고 한번 말해주세요. 春天来了로 표현해도 되고요. 春天到了라고 말해도 됩니다.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네, 진아 동시 한번 들어볼까요? 春天终于到了。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정말 이런 언급을 안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终于春天来了, 终于春天到了 이렇게 하더라고요. No. 이유는 뭐라고요? 春天이라는 주어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쓰지 말자라는 걸 저희랑 이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네, 기억해 두세요. 오케이. 医生说 의사가 말합니다. 라고 해석하지 말고 의사가 그러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医生说现在正是 자, 여러분 정이 바르다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네. 때마침, 마침 이런 뜻이에요. 지금 마침 뭐뭐래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어제 드렸던 프린트에 그 프린트를 출력하셨거나 미리 받아보신 분들은 요 글자가 오타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아마 1 사건 할 때 사건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거 오타입니다. 요게 맞아요. 여기는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요걸로 꼭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요걸로. 있죠? 네. 오케이. 现在正是孩子多生病的时期. 시치가 딱 한자를 좀 아시는 분들. 우리 선배님, 우리 교수님 같은 선배님들은 바로 나옵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한자를 많이 아시거든요. 시기. 그죠? 네, 시기 질투 말고 뭐뭐하는 시기다 할 때. 지금이 딱 이 시기잖아요. 저 소아과 가면은요. 진짜 사람 진짜 많아요. 요즘 딱 맞는 말입니다. 现在正是孩子多生病的时期. 요새 진짜 아이들이 많이 병나는 시기입니다를 이렇게 표현하네요. 많이 병나는 시기, 多生病的时期一定要 요거는 뭐 두 단어지만 한 단어처럼 외우세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답니다. 야오는 여기서 조동사 해야 한다. 반드시 뭘 해야 해요? 注意, 뭘 주의해요? 卫生, 위생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一定要注意卫生 이렇게 注意卫生 일성 예쁘게 해주세요. 네, 좋아요. 자, 하나 여러분들한테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注意라는 단어 뒤에 위생을 붙였을 때 위생에 신경 쓰세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 卫生이라는 글자가 사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은 단어예요. 먼저 卫生이라는 글자가 위생이라는 명사로도 쓰이겠고 화장실로도 쓰이려면 卫生间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卫生이란 단어가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한국어에서도 명사와 형용사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했었던 그런 단어들이 중국어에도 상당 많은 부분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과 건강하다, 위생과 위생적이다, 과학과 과학적이다, 안전과 안전하다는 중국어에서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웨이성이라는 단어가 문장 속에서 형용사인 수라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很卫生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很이라는 글자는 뒤에다가 명사 안 쓰잖아요. 很学生 이런 말이 있나요? 없죠. 很老师 있나요? 없습니다. 대신 很好, 很好看, 很冷 이런 말은 있습니다. 왜?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很卫生 이런 말 했을 때 아주 위생적이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다는 걸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건강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健康이라는 명사가 될 수도 있고 健康하면 건강하다가 될 수 있다는 걸 다 아시는데, 자 보세요. 이 단어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글자를 크, 뒤에 있는 글자를 공부할 때 쉐, 할 때 쉐로 읽습니다.科学는 한자 그대로 과학입니다. 말 그대로 명사가 과학이라고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 할 때 있거든요. 我觉得你的办法不科学. 不科学. 자, 不에다가 바로 명사를 씁니까? 안 돼요. 不 뒤에다가는 동사거나 형용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科学는 과학이 아닌 겁니다. 너의 그 방법은 不科学, 뭐하지 않다? 과학적이지 않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형용사인 용법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어떤 단어? 卫生과 科学가 이렇게 제일 헷갈리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끊어 읽기 한번 가고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医生说现在正是孩子多生病的时期现在正是孩子多生病的时期 쫙 이어줍니다. 一定要注意卫生一定要注意卫生 이렇게 되겠습니다. 好 오케이. 약 처방하다 아시는 분 시작. 开药. 开药는 보통 A가 B에게 시작 A 给 B 开药 이렇게 말씀입니다. A 给 B 开药 요거 패턴 노트 쓰세요. 轮到 A 了 이런 거랑 같이 있어야죠. 不停的 A 이런 거 다 쓰셔야 됩니다. E A 就 B A 总是这样 다 노트에 써야 됩니다. 여기 말고 노트에. 자, 의사가 나에게 처방했습니다. 열었다가 아니라 카이는 여기서 처방했다고요. 뭘 처방해요? 感冒药 감기약을 처방했습니다. 医生给我开了感冒药 의사가 나에게 감기약 처방했고 하이는 여러분 뭐죠? 10개예요 뜻이. 여기서는 또 또라고 아직은 아닙니다. 문맥상 还让我打一针 打针이 주사 맞다 주사 맞다 주사 놓다가 다 돼요. 근데 보통은 일상생활에서 보통 주어가 나, 엄마 이러면 보통 我打针了 하면 주사 맞다가 되는 거죠. 의사가 왔어요. 医生打针了 하면 주사 놓는 거고요. 랑은 뭐예요? 나로 하여금 주사 한 방 맞게 하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직역이고 의역하면 뭐예요? 밑에 해석 있죠? 나한테 주사 맞으라고 하네요. 주사 한 방 맞으래요. 打针, 打一针 이런 식으로. 밑에까지 갈게요. 후이 아니거든요. 回 후웨이 回家以后 집에 간 다음에 多喝热水 多는 많다가 아니라 수로 앞쪽에 있으면 많이가 되죠. 많이 뜨거운 물 따뜻한 물을 마시고 多吃水果 물과 과일 많이 드시고 补充뭘 보충해요? 维生素 비타민을 중국어로 维生素라고 합니다.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해라, 보충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네, 충분히 섭취가 아닙니다. 보충하다, 补充을 꼭 기억해 주세요. A, 게, B, 开药 그리고 또어가 부사로 쓰인다. 많이. 전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 그 포인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어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거나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섭취하세요. 많이 드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죠? 섭취, 드세요. 그러면 우리가 섭취는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먼저 떠오르게 되는 단어가 드세요. 비타민 많이 드세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드세요는 먹다라는 얘기니까 취가 되니까 취维生素이런 말 진짜 중국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안 할 거예요. 취维生素란 말이 아니고 补充维生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과 같은
몸에 꼭 필요한 이러한 그 영양소들은 항상 추가 아니라 부총을 쓴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늘 말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어는 진짜 호응 구조가 중요합니다. 어떤 단어는 어떤 단어와 함께 쓰는지를 꼭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근데 사실 그게 중국어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한국어도 그렇게 이럴 때는 괜찮은 단어지만 저럴 때는 어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랑 같이 쓰는 단어 이거 이렇게 같이 짝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비타민과 같은 칼슘과 같은 단백질과 같은 이런 것들은 먹다가 아닙니다. 보충하다를 씁니다. 보충维生素 비타민 보충 비타민 섭취 보충 蛋白质 단백질 섭취 단백질 먹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吃蛋白质 얘기 아닙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 줄 한번 끊어 읽기 하고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回家以后多喝热水，多吃蔬多吃水果，补充维生素，补充维生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A, B, C, D를 넣으려면维生素 A, B, C 바로 넣을 수도 있겠지만 생수를 생각하고维 A, 维 B, 维 C 줄여서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설명이 끝났습니다. 오케이. 시키기 전에 진준쌤한테 부탁을 좀 주고 싶은 게 아까 제가 강의한 것 중에서 이 글을 되게 빨리 지나간다는 걸 하고 우리 못 들어본 것 같아서 진준쌤 요거만 좀 빨리 들어볼 수 있을까요? 리메인더부터 요거만 里面的人可真多呀. 확 지나가죠. 요렇게. 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시해. 자, 그럼 시켜보겠습니다. 우리 진아님 아까 하셨나요? 두 번 하셨나요, 진아님? 아니요, 한 번 했어요. 오케이. 진아님 가겠습니다. 到了医院부터. 到了医院，里面的人可真多啊！ 이거 아까 했거든요. 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等了부터 하겠습니다. 等了好久，终于轮到我了。 너무 좋은데요? 빨리 읽어보세요, 이거. 쫑이부터. 终于轮到我了。 빨리 하니까 轮 룬따오 알라. 对， 다시. 终于轮到我了。 오케이. 기본기가 잘 돼 있는 분입니다. 진아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은비 동슈에, 好. 下一句.对，医生说医生说现在正是孩子多生病的时期，一定要注意卫生。 怎么样? 很好. 很好, 자, 很好. 딱히 틀린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딱히가 아니라 없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정화 동슈에. 너무 잘해, 对， 다들. 네. 医生给我开了感冒药，还让我打一针。 오야. 와, 진아 동슈에, 은비 동슈에, 정화 동슈에. 또 很好. 좋아요. 자, 그 다음, 잠시만요. 현현님, 현현님 오셨구나. 현현씨. 네, 네, 갈게요. 마지막 줄. 네, 잠시만요. 回家以后多吃热水，多吃水果，补充维生素。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네. 부총부터. 아, 마지막, 요거. 补充维生素， 자, 한 번 더 할게요. 补充维生素。 불을 올리면 안 돼요. 단삼성. 아. 老师 이 발음을 지금 老师 하신 거예요. 补充. 补充 오케이. 补充维生素. 补充维生素 오케이. 마지막 글자 수. 素 맨날 진준쌤이랑 제가 지적만 해드리잖아요.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지만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으면 회자 이호 어우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앵콜 회자 이호 한번 해보세요. 回家以后 이호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소연님 아까 하셨나요? 맞다. 소연님 마이크 때문에 안 됐고요. 자 그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진준쌤 다 시켰어요.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발음에 대한 포인트 하나만 짚어보고 넘기겠습니다. 과거에도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발음교, 물론 소문자로 쓰면 이렇게 보이겠지만 이 녀석
한국어에서 인지할 때 이 녀석의 발음과 중국어에서 또 중국 사람들이 인지하는 이 발음의 위치, 느낌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발전 공간과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걸 히읗으로 생각하고 목구멍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히읗 발음은 특히 초성에 와 있을 때 이응으로 동화가 되거나 이응 취급을 받아서 연음 동화가 많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한국어에서는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 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 세 글자로 선생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연스럽게. 영어관 가자. 마이크 꺼졌습니다. 영화관. 그렇죠. 이렇게 읽잖아요. 대부분이 다 이렇게 읽어요. 예, 이걸 영화관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중국 유학생이거나 중국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이걸 발음해보라고 하세요. 한국말을 어느 정도 잘 못하는 어눌하게 발음하는 사람들한테 꼭 영화관 이렇게 발음해요. 영화관. 이 히읗을 탈락시킬 줄 몰라요. 왜냐? 입장이 반대거든요. 중국에서는 히읗이 라는 목구멍 발음이 아니라 라는 연국의 발음입니다. 그래서 얘가 탈락이 안 돼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장화시는 고양이. 장화. 그렇죠. 어떻게 읽습니까? 장화시는 고양이. 근데 장화라고 안 읽습니다. 중국 사람한테 읽어보라 그러면 장화시는 장화. 고양이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 그러네. 중국어에서는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생각할 때 히읗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계속 이건 다르다 히읗 흐는 계속 넣어주자라는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호 이런 단어가 항상 이오 이렇게 안 되고 이호 흐가 들어가거든요. 자, 또 온몸의 발음을 할 때浑身 꼭 들어가야지 원션 이런 방식으로 탈락이 되거나 다른 음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인 거고 이거 되게 나름 비싼 거예요. 마무리가 안 되네. 근데 오늘 우리 멤버 좋은 얘기 정말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 반대니까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멤버들은 다 잘 읽으셨어요, 그죠 쌤? 네. 오케이 고생 많으셨고요. 끝까지 집중하신 우리 7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녹화 여기까지 중지할게요.